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곳 MZ 경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국룰이라는 말 아시죠? 모두가 인정하는 불문율. 만약 700년 동안이나 끄떡없던 국룰이 갑자기 80년 만에 박살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돈의 세계에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금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적 갓생을 위한 필수 교양이죠. 이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나침반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서기 1050년 활기 넘치는 베네치아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막 교역을 마친 상인이고 손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금화 솔리두스 한 입을 쥐고 있습니다. 이 솔리두스라는 동전은 무려 7세기, 그러니까 700년 동안이나 화폐 세계에서 신뢰의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23에서 24캐럿, 순도 95, 8%에서 99, 5%에 달하는 거의 순금에 가까운 동전이었죠. 세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이 동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성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했죠. 솔리두스는 그야말로 전설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페르시아까지, 중동에서 스리랑카까지 상인들과 왕들은 이 금화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중세 시대의 달러였던 셈입니다.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믿고, 모두가 의지했던 기축통화였죠. 그런데 오늘따라 손에 쥔 이 금화의 감촉이 뭔가 이상합니다. 왠지 모르게 가벼운 것 같고 색깔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들죠. 당신은 곧장 환전상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환전상의 판정은 당신의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금 함량이 87, 5%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천하의 비잔티움 제국 황제들이 자신들의 화폐에 장난질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30년 만에 이 가치 하락은 재앙적인 속도로 가속화됩니다. 솔리두스의 금 함량은 87, 5%에서 순식간에 33%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어제까지 10만원의 가치를 지녔던 돈이 오늘 갑자기 3만원짜리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셈이죠. 당연히 국제무역상들은 더 이상 솔리두스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분노한 베네치아는 자체 통화인 두카트를 만들어 솔리두스를 대체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등골이 서늘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무려 249년 전에 이미 제국의 기축통화 솔리두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정치적 붕괴가 오기 전에 금융 붕괴가 먼저 찾아왔다는 거죠. 제국은 돈의 힘을 잃은 뒤 서서히 죽어갔던 겁니다. 솔리두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자주 간과되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기축통화는 외적의 침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행한 화폐 가치 훼손, 무리한 군사적 팽창, 그리고 생산 능력의 침식이라는 자해 행위를 통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야기는 4세기 초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기축통화가 탄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리두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로마식 1파운드의 금, 약 326, 6g으로 72개의 동전을 만들었으니 동전 하나당 약 4, 5g의 순금이 들어간 셈이죠. 이론상으로는 순금이었지만
중세 시대 재련 기술의 한계로 실제로는 평균 23캐럿, 즉 95.8% 정도의 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무려 수세기 동안이나 지켜졌습니다. 4세기부터 10세기까지 솔리두스의 무게, 크기, 순도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잔티움의 금은 곧 신뢰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든 시리아의 안티오크든 어디서나 그 가치는 동일했기 때문이죠. 솔리두스의 영향력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5세기와 6세기에는 발트의 연안의 모피와 교환되었고 7세기에는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독일, 러시아,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머나먼 스리랑카에서도 이 금화가 출토될 정도였죠.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 시절 비잔티움 제국은 지중해 대부분을 장악하며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북아프리카, 중동 일부까지 거대한 영토를 거느렸죠.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흑해와 유럽을 잇는 핵심 교역로를 독점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 바로 솔리두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7세기부터 제국은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립니다. 페르시아가 시리아와 이집트를 약탈했고 아랍 세력은 북아프리카로 진격했습니다. 서고트족은 스페인의 영토를, 롬바르드족은 이탈리아를, 슬라브족은 발칸 반도를 차지했죠. 제국의 영토는 순식간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아랍의 정복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국의 가장 부유한 속주이자 곡창지대였던 이집트와 시리아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곳들은 제국의 세금 엔진이자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세금을 낼 땅과 사람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돈이 마르기 시작했죠. 제국은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줄어든 인구에게 세금을 더 쥐어짤 것인가? 감당 못할 빚을 낼 것인가? 아니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인가? 결국 황제들은 가장 손쉬운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바로 디베이스먼트, 금 함량을 줄여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내는 꼼수였죠. 이 파멸적인 정책은 1030년대부터 시작되어 점차 가속화됩니다. 1042년에는 21캐럿, 1059년에는 18캐럿으로 떨어지더니 1081년에 이르러서는 금 함량이 30% 언저리까지 추락합니다. 믿겨지시나요? 1042년부터 1078년까지 불과 36년.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700년의 신뢰를 쌓아온 솔리두스는 87.5%에서 33%로 수직 낙하합니다. 700년 공든 탑이 36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국제 상인들은 비잔티움 금화를 거부했습니다. 수십 년마다 가치가 반토막나는 돈을 받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세기에 걸친 신뢰는 수십 년 만에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물론 개혁 시도도 있었습니다. 1092년 알렉시오스 1세 황제는 기존의 솔리두스를 폐기하고 히페르피론이라는 새로운 금화를 도입했습니다. 순도 85% 정도로 예전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노력이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번 떠나간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04년 제국의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제4차 십자군 원정이 원래 목표였던 이집트 대신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한 사건입니다. 도시 전체가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황실 금고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국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후 제국은 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옛 영광은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계속되었고
14세기에는 금 함량이 11캐럿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1354년을 마지막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더 이상 금화를 발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함락됩니다. 솔리두스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은 지 24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금융 붕괴가 먼저 왔고 정치적 붕괴는 그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솔리두스를 대체한 새로운 기축통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네치아의 두카트였습니다.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금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1284년 순도 99, 47%에 달하는 훨씬 더 안정적인 자체 금화 두카트를 발행합니다. 상인들은 가치가 들쭉날쭉한 솔리두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두카트를 선택했고, 두카트는 15세기와 16세기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더 나은 대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와 봅시다. 이 7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비잔티움 제국과 오늘날 미국의 상황이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화폐 가치 훼손. 솔리두스는 80여 년 만에 24캐럿 순금에서 8캐럿짜리 저질 동전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어떻습니까? 1944년까지는 금에 고정된 금본위제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닉슨 쇼크 이후 달러는 금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그저 정부의 신용에만 의존하는 명목화폐, 즉 무한 복사버그에 걸린 종이돈이 된 거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찍어낸 달러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둘째, 무리한 군사적 팽창. 비잔티움 제국은 사방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에 800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운영하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수많은 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셋째, 생산 능력의 상실. 비잔티움은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알짜배기 영토, 즉 생산기지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중국에 넘겨주면서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었고, 지금은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넷째, 경쟁자의 부상. 솔리두스의 자리는 베네치아의 두카트와 피렌체의 플로린이 대체했습니다. 오늘날 달러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브릭스 국가들의 공동통화 구상,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등 수많은 대안들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잔티움의 화폐 가치 훼손은 첫 평가절하부터 거의 가치 없는 통화가 되기까지 약 8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1971년으로부터 2025년이면 54년이 지납니다. 역사의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그 결과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국 자체가 무너지기 훨씬 전에 기축통화가 먼저 붕괴한다는 것. 신뢰가 침식되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자원이 고갈되며 생산 능력이 쇠퇴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경쟁자들이 기회를 잡습니다. 한번 상인들이 더 나은 대안으로 옮겨가면 그 어떤 개혁으로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솔리두스는 700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했지만 무너지는 데는 8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7세기의 신용이 한 세기도 안 되어 파괴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 지위가 가진 힘이자
동시에 그 취약성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비슷한 운율로 반복된다고 하죠. 700년의 신뢰가 80년 만에 무너진 솔리두스의 경고.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